한국어랑 영어랑 싱가포르 언어랑 영어랑 이게 너무 다른 소리들끼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소리가 잘 들리냐 하면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와 보려고 해요. 평소 영상 댓글을 보면 영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제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댓글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egit am bad at this. Am I a Singaporean? I'm doubting my national identity. Wait.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중국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 미국인 친구한테 같은 반에 인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야, 나는 인도에 가는 거 진짜 못 알아듣겠어. 라고 이제 했더니 그 친구, 미국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도 못 알아들어요.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이제 처음 막 싱가포르에 온 미국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미국인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익숙해질 거예요, 그들의 톤과 억양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에 사시는 제 영어 선생님은요, 제 영어 진짜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출장 가고 그러면 왜 걔네는 못 알아듣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사시는 그 미국 강사님들은 이미 우리 억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듣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땐 아마도 우리를 알아듣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국 발음을 해야 돼요? 아니면 미국 발음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싱가포르 잉글리시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기준이 되는 영어 소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뭐 기준. 그러니까 영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기준이 되는 소리를 딱 마련을 해놓으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얘를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서울말을 처음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전라도로 갔어요. 되게 당황스럽겠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거는 왜 다 다른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또 그 사투리가. 그래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는 일단 그러면 미국인이나 영국이나 하는 원어민이 하는 소리는 들리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싱가포르의 어떤 액센트까지 붙이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영어 리스닝을 좋게 하는 방법은 일단 기준은 원어민 소리로 기준을 잡고 그 소리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는 사시면서 적응이 되면서 마치 사투리가 익숙해지듯이 익숙해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리스닝이 너무 힘드냐면 너무 달라서 그렇거든요. 한국어랑 영어랑 싱가포르 언어랑 영어랑 이게 너무 다른 소리들끼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소리가 잘 들리냐 하면 그 소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영어 소리의 가장 최소가 되는 음소 단위가 4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아기처럼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리는 보통 뇌에서 튕겨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얘는 소음이 아니야. 의미 있는 소리야. 의미 있는 소리야. 하고서 익숙하게 귀에서 만들어주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소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소리튠 영어에서는 소리 튜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 소리 튜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아기처럼 정말 아기가 모국어의 소리를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저희는 호흡하는 법부터 가르쳐요. 자, 숨을 빼고요. H 사운드는요. 한숨 내쉬는 소리예요. 히읗이 아니에요. 이게 H예요. 이렇게 배운 적이 우리가 없어요. 그들의 소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귀에서 계속 이것은 소음이야, 소음이야 하고서 튕겨나가서 우리 귀까지 들어오는 소리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입력값을 계속 넣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고민에 대한 대답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답은 뭐냐면 원래 그 언어에 대한 기준값의 소리를 먼저
다 입력을 시켜놔야 된다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더 흔들려요. 타겟 언어에 대한 기준값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투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이제 싱가포르인들이 하는 말들도 이제 점점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글리시라고 하는 게 이제 콩글리시 같은 말을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발음이 콩글리시처럼 느껴지셨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6세는요 사실은 아직 귀가 말랑말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무언가 대화를 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 원어민 같은 말들을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뭘까? 이거를 계속 탐색하고 찾아주시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익힐 수 있는 나이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좋아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겨울왕국 보고서 영어를 뗐대. 자, 우리도 겨울왕국 시작하자. 이게 아니고 공주 너무 싫어 이러는데 걔한테 억지로 그 다음부터 얘는 영어가 싫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걸 골라주셔야 되냐면 엄마, 나 이거 숙제 다 하면 얘 봐도 돼? 이런 것들, 얘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는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편도 엄마 다음 편도. 그랬을 때 그래 다음 편도 볼까가 아니라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거든요. 감질맛을 느껴요. 이렇게 밀당을 하셔야 돼요. 너 이거 해야 보여줄 거야. 그런 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영어가 익숙해지고 그 표현들이 들리고 이 정도 나이가 되는 아이들은 그냥 갖다가 상황에서 탁탁 쓰기도 해요. 또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왜 우리 아이는 스피킹이 바라가 안 터지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얘는 지금 인풋을 더 해야 되는 아이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언어 능력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즐길 만한 컨텐츠를 빨리 찾아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뭔가 콩글리시 발음을 써요. 그런데 바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지, 바로 교정을 해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맞은 발음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한국어도요 그렇게 교정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바보를 주대요 뭐 이랬어. 그러면 바보가 뭐냐? 밥 해봐 밥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사이가 나빠지자는 거예요. 지적을 자꾸 받잖아요. 한국어도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밥 달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쳤죠. 근데 엄마도 만약에 자신이 없어. 그럼 하지 마시고요. 나는 자신이 있고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소리튠 영어 주니어 학교도 7살 이전 아이들은 안 받아요. 7살 이전 아이들은 그럼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7살 이전 아이들은 소리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영어 소리를. 소리가 익숙해지고 나서 글자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파닉스부터 가르치잖아요. 학원 가면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아이 파닉스 뗐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마치 시작인 것처럼. 언어의 시작은 파닉스가 아니에요. 파닉스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아주 익숙해진 원어민이 이제 글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까 할 때 하는 게 파닉스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파닉스부터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소리부터 익숙해져야 돼요. 그 타겟 언어에 소리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내가 글로는 못 읽고 쓰지는 못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소리가 익숙한 상태에서 이 소리는 이 글자야 이렇게 매칭하는 게 파닉스예요. 그거의 작업을 안 하니까 여전히 아이들이 우리 때랑 똑같이 글자부터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난 지금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등등 여러분만의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죠? 그 고민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선별을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답장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 코너를 운영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